사람들은 나를 위대한 왕이라 부릅니다. 성군, 백성을 사랑한 임금, 훈민정음을 만든 사람. 찬란한 이름들 속에서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 이름들은 참으로 빛나지만 그 빛 뒤에는 말하지 못한 진심과 깊은 외로움, 그리고 떨리는 손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나를 기억하지만 동시에 그 이름이 나를 점점 더 먼 곳으로 밀어냈습니다. 나는 그저 왕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아버지, 한 꿈꾸는 자였습니다. 이제 그 조용한 마음을 꺼내보려 합니다. 당신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었습니까? 나는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 이도라 불리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음악과 문학, 의학과 농업까지 손댄 임금이었다고. 지편전을 세워 학자들을 모으고 해시계와 물시계를 만들며 시간을 측정했고 장영실이라는 천재를 발굴해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을 위해 새로운 글자, 훈민정음을 창제한 사람이라고.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내 이야기의 겉만 스칩니다. 내가 그 모든 길을 얼마나 외로이 걸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촛불과 함께 눈물로 보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시절 조선은 중국의 그림자 아래 있었습니다. 한자는 우리의 말이 아니었고 그것을 아는 자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백성은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길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런 백성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가을 추수 끝에 세금 고지서를 들고 멍하니 서 있던 농부. 그의 얼굴엔 절망이 가득했지만 그를 몰라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속임수를 당한 여인. 울부짖었지만 고소장을 쓸 줄 몰라 결국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억울함을 물려받았고 그 억울함은 대대손손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매일 밤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왕궁의 화려한 기와 아래에서 나는 그들의 소리 없는 아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궁궐 뜰에 서서 멀리 들판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벼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그 너머로 농부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땀은 조선을 지탱하는 뿌리였지만 그 뿌리는 스스로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결심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백성만의 글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 글자는 그들의 이름이 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되고 삶을 기록하는 손이 되어줄 것이라고. 그 결심은 내 가슴에 불을 지폈고 동시에 나를 끝없는 고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은 하나같이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단단한 벽처럼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전하, 이는 사대의 도리를 어깁니다. 중국의 글자를 버리고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은 조선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백성이 글자를 가지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들은 글을 배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글자는 기존의 질서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혼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원히 말하지 못하는 침묵이라는 것을. 백성이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가 어찌 정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신하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글자가 백성에게 불필요한 욕망을 심어줄 것이라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이 왕실의 권위를 약화시킬 것이라 걱정했습니다. 심지어 내 어머니 소헌왕후마저도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거라. 백성의 삶은 글자 없이도 이어져 왔다.
그 말에 나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난 밤, 나는 다시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글자에 매달렸습니다. 이 일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병약했습니다. 눈은 자주 침침했고, 다리는 저려 제대로 걷기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어이들은 내게 휴식을 권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훈민정음이 세상에 나오지 않으면 백성의 목소리는 또다시 잊히고 말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깊은 밤, 궁궐의 작은 방에서 나는 촛불 하나의 의지에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다듬었습니다. 한 획 한 소리, 그 작은 글자 하나하나가 백성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손끝은 저렸고 눈은 흐려졌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이 일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혼자 견디던 나에게 다행히 함께해준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현전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글자를 만들던 날들은 내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내 꿈을 이해했고 나와 함께 밤을 지새우며 글자의 형태와 소리를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때로는 회의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전하, 이 글자가 정말 백성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나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닿지 않더라도 우리는 시도해야 한다. 백성의 침묵을 깨는 일은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 그 말은 그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사실 나 자신을 다잡기 위한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임금이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 맏아들 문종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나를 닮아 부드럽고 따뜻한 심성을 가졌지만 나는 그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왕위를 물려주었고 그 무게는 그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문종이 병상에 누워 숨을 거두던 날,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너를 더 품어주지 못했다는 말만 마음속으로 되뇌었을 뿐입니다. 수양, 나의 또 다른 아들, 세조가 된 그에게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영민했고 그 영민함은 때로 나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야망이 깃들어 있었고 나는 그를 사랑하면서도 경계해야 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누구에게도 완전히 다정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나는 수양과 문종 사이에서 늘 갈등했고 그 갈등은 내 마음을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왕권의 무게, 그리고 끝없는 책임감뿐이었을까요? 1443년 마침내 훈민정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백성들에게 이 글자를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이 글자는 너희의 것이다. 너희의 이름을 쓰고 너희의 마음을 기록하고 너희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라. 그 순간 나는 백성들의 얼굴에 떠오른 희망을 보았습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처음 써보았고 한 소녀가 글자를 배우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내게 세상 모든 보물보다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 훈민정음은 곧 금지되었습니다. 한자를 숭상하던 세력은 백성의 글자를 외면했고 그것은 다시 어둠 속으로 묻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하늘에서조차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고 사람들은 그 글자의 가치를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훈민정음은 조선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뿌리내렸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그 글자를 씁니다. 어떤 이는 사랑을 고백하고 어떤 이는 일기를 쓰며 어떤 이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모두 내가 남긴 그 글자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성군이라 부릅니다. 그 이름은 영광이지만 동시에 무겁습니다. 그 이름 뒤에는 고요한 방 안에서 촛불을 붙잡고 밤을 지새우던 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외로운 마음으로 백성의 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했고 후회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했고 그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울리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정말 남기고 싶었던 것은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위한 글자, 그리고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 나는 사라졌지만 내 진심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쓰는 그 글자 속에, 당신이 부르는 노래 속에, 당신이 적는 일기 속에 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꿈꾸던 세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글자를 쓰고 목소리를 낼 때마다 그 꿈은 조금씩 더 가까워집니다. 나는 조선의 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신 곁에 조용히 서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일 뿐입니다. 당신이 이 글자를 읽고 쓰고 말할 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백성의 침묵을 깨우고자 했던 나의 바람은 이제 당신의 손끝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그 글자로 사랑을 나누고 진실을 기록하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남긴 작은 소원이자 영원한 꿈입니다. 그가 떠난 지 오래지만 우리는 매일 그의 마음으로 말하고 그의 바람으로 세상을 씁니다. 이것이 조선의 한 왕, 세종이 남긴 긴 독백입니다. 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